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OBS의 대표 토크 프로그램 인사이드 스토리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부터 이곳에서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를 모시고 그분들의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삶의 지혜, 성공 스토리 다양한 이면의 이야기들까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인사이드 스토리 또 하나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제 옆에 계신 이분. 네, 이 잘생긴 청년, 소년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인사이드 스토리를 함께 진행할 아이돌 그룹 노매드의 상하 씨입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노매드 상하입니다. 이렇게 유진영 선배님과 인사이드 스토리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렇게 질문도 하면서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나가보겠습니다. 네. 네, 아이돌 포즈까지. 네. 또 이렇게 상하 씨와 함께하게 돼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첫날, 첫 번째 저희 초대 손님이 누구실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상하 씨가 준비했습니다. 5년에 1억은 만들어야 돼요. 돈이 들쑥날쑥해가지고 저축을 못한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핑계입니다. 돈 쓸 줄 모르는 MZ들의 길라잡이, 열심히 벌어도 남는 것 없는 직장인을 위한 해결사. 작은 습관 하나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다. 막막한 노후가 고민인 중년들의 밝은 등불. 각종 방송 섭외 1순위, 너튜브 조회수 평균 50만회 기록. 귀에 쏙쏙 박히는 팩트로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재테크계의 1타 강사,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하지만 김경필, 그는 파이어족이다? 어디서도 들려준 적 없는 인간 김경필의 삶의 이야기가 최초 공개됩니다. 아마 이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경제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경제 전문가,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 보니까 좀 쑥스럽네요. 어떤 부분이요? 뭐 가장 바쁜 대한민국에서 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좀 쑥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제가 또 오늘 첫 번째 게스트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 영광스럽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희가 정말 뵙고 싶은 분을 첫 번째 주인공으로 모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네. 또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또 많은 또 연령대 시청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또 욕망도 품어봅니다. 네. 자, 근데 요즘 거리 다니시면 알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가끔 알아보시는 분 있고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예상 그때 이제 아마 뭔가 소비를 할 때 맞아요. 조금 다른 사람의 시선이 좀 신경 네. 쓰이지 않으실까. 제가 항상 늘 뭐 너튜브라든지 방송에 나와서 이제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쩌면 그냥 당연한 소비를 하는데도 누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그렇게. 뭐 너튜브 활동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 혹시 돈줄남이라고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씀씀이가 커졌다 싶을 때 선생님 영상을 많이 보고 약간 소비의 욕구를 줄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하 씨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뭔가 정신 차리고 싶을 때 선생님 영상이나 네. 쇼츠 뭐 이런 거 본다 이렇게 얘기들 해주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 전달의 의미도 있는데 많은 우리 봐주시는 분들이 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본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너튜브뿐만이 아니라 정말 뭐 방송 활동 또 강연도 워낙 또 많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2024년도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경제가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이잖아요. 작년에 이어서 지금 굉장히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제가 늘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2030의 경제관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이제 20대, 30대 신용불량자가 23만 명이 넘거든요. 거기에 이제 작년에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들이 30%가 증가했는데 그중에 20대가 45.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청년 세대의 이 경제관 저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더 돌아보고 정말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20, 30대 때는 왜 이렇게 따끔하게 뭔가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었을까?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 자랄 때 지금처럼 풍족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70년대 태어났는데 70년대는 정말 어려운 사람 많았고 그 전에 선배님들은 더더욱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의 개념은 좀 없어지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그렇게까지 막 혼쭐을 내야 될 만한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너무 네. 좋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 소개해드릴 때 머니 트레이너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단 네. 말이에요. 머니 트레이너 혹시 상아 씨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트레이너 하면 음. 헬스 트레이너 이런 것만 아는데 돈에 근육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시는 건지. 오, 정확합니다. 네,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헬스 트레이너가 근육을 키워주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머니 트레이너는 돈의 근육은 아니지만 돈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돈 관리의 근육을 키워주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공부, 운동, 저축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의 결과물입니다. 공부, 운동, 저축 중에 어떻게 한 번 딱 잘해서 성공하는 건 없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교육이기 이전에 훈련이다. 제가 그래서 너튜브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알고리즘의 은혜인데 어쨌든 계속 반복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습관도 바로잡고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나도 돈 관리하는 그 근육 키워보고 싶다 생각하실 텐데 김경필 선생님께서 파이어족이시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글쎄 뭐 제가 파이어족이라고 제 입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아마 다른 분들이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한 11년 정도 했거든요. 네. 결국 그때는 나는 뭔가 누군가에게 고용돼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건 이제 그만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나온 건데 아마 그때를 제가 이제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는 그때가 은퇴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은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생계 때문에 했던 일을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바꾸는 거를 저는 리타이어먼트, 은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는 인플루언서로서 좀 유명해져야 되겠다. 강사로서 또 작가로서 유명해지고 싶다. 약간 이런 꿈을 안고 사실은 회사를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사실 말하다가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인사이드 스토리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를 보니까 뭐 약간 그래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감사하게도 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파이어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퇴사를 어쨌든 결정을 하셨고 실행을 하셨고 입사 초기에 3년 정도의 1억을 모으셨다고요. 그게 제가 가능한 일일지. 그 당시에 첫 월급을 그 재형저축 떼고 155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이제 그게 요즘 화폐 가치로 얘기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네.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55만 원 받아서 124만 원 저축했거든요. 와. 그럼 얼마 남냐면은 31만 원 남죠. 네. 근데 31만 원이 지금 돈으로 한 60, 70 정도 되는 돈인 거예요. 그러면 상아 씨 보시기 어떠세요? 60, 70만 원 갖고 요즘 너무 빠듯할 것 같은데요. 너무 빠듯하죠. 네. 아니 근데 일단 교통비 그렇죠. 먹어야 되지. 먹어야 되고. 제가 집은 가난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부유하진 않으셨거든요. 가난했는데 그래도 집이 서울이야. 그러니까 회사를 뭐 월세를 내거나 이러지 않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회사 다닐 수 있었거든요. 지금 돈으로 60, 70만 원 정도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냐. 이게 놀라운 게 그 당시에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인터넷이 없다는 거는 스마트폰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돈을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가 없냐? 배달이 없죠. 택배가 없고 뭐 이런 세상. 그런데 결정적으로 놀토가 없어요. 토요일 일하셨다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5일 근무제가 아니라 6일 근무제였기 때문에 항상 토요일을 근무하죠. 그래서 지금 돈 60, 70만 원으로도 생활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월급 300을 타는 사람이 한 240 정도를 저축을 한 거죠. 그래도 사실 너무나 쉽지 않은 이야기고 사회생활 같이 시작하면 돈 쓸 일 천지거든요, 사실. 그렇죠. 친구들 만나야 되지, 술 한 잔 또 사야 되지.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 다 겪으시면서 그 돈을 모으셨다는 그 결과물 자체가 그 과정을 또 엿볼 수 있는 또 사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뭐 다른 방송에서 보시지 못하셨던 우리 인간 김경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뭐 혼쭐도 내시고 또 쓴소리도 가끔 하시는데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거든요. 학창 시절을 좀 보면 네. 대학교 때 이제 경영학 음. 전공하셨고 대학원에서는 재무를 또 공부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학창 시절 어린 시절부터 좀 이런 경제 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때만 해도 사실 집이 가난하고 이러면 대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디가 취업이 잘 되냐, 아, 그렇죠. 어떤 과가 취업이 잘 되냐, 현실적인 이야기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이제 뭐 경제 경영 뭐 이런 쪽이 그래도 그나마 뭐 좀 취업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가게 된 거고, 최근에 MZ 분들은 뭐 가난한 집이든 부유한 집이든 간에 뭐 굉장히 사실은 기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가정은 아마 대한민국에는 많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제 가난한 집에서 부모님이 굉장히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어떤 경험이었냐면 자연스러운 경제 교육이 된 것 같아요. 아, 경제 관념이 그럼 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왜 이제 그러냐면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부모님이 월급을 타가지고 오시면 월급날 노란 봉투에서 돈을 빼서 그걸 계속 세셨던 기억이 나요. 그 세서 이건 등록금 내야 되고, 이건 세서 이건 반찬값 해야 되고, 이건 세서 이건 어디다 써야 되고 뭐. 그게 저한테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지금은 돈이 살짝 부족하면 아예 그냥 빌려. 그다음에 뭐 카드로 먼저 해 이렇게 되지만 그때는 내가 돈이 떨어지게 되면 정말 낭패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 돈이라는 건 내가 만약에 정말 조리 있게 쓰지 못해서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소위 말하는 펑크가 나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면서 자랐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참 시대상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요즘 현금을 아예 안 쓰고 그렇죠. 카드만 쓰고 네. 옛날에는 카드 안 쓰고 현금으로만 썼거든요. 그 현금으로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이냐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에 대한 느낌이 나는 거야. 찾아서 이렇게 쌓아놓으면 와, 이게 진짜 큰 돈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통장에 숫자로 있으면은 이게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 모를 때가 너무 실감이 많아요. 안 되죠, 사실. 돈에 대한 무서움도 아시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 대한 소중함도 아시는 분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그 S그룹에서 11년간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계기로 그만두셨는지 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잘못해서 회사에서 잘린 거 아니냐. 진짜 이유를 말해달라 이거죠. 그렇죠. 왜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뒀어? 뭐 이렇게 얘기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철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와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잃어보면은 소중함을 알아요. 우리가 밥을 굶으면 밥이 얼마나 진짜 엄청난 건지를 알게 되잖아요. 목말라 보면은 물이 생명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그죠? 헤어져 보면 그녀가 천사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나와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또 취업도 어렵고 또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냥 인정을 합니다. 제가 좀 철이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조금 그 최근에 그래도 좀 많이 바빠지고 조금 알려지고 뭐 이러니까 아, 그래도 뭐 잘 됐잖아. 이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게 잘한 것처럼 돼 있었지만 이제 솔직히 한 10년간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어디서 말을 못 하는 거야. 어때? 막 이러면 괜찮아. 뭐 내일 잘 되고 있어. 이러는데 속으로는 내가 미쳤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제가 후배들이 선배님처럼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뭔가 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말립니다. 일단.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뭔가 소득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뭐 지금은 소중한 경험이고 뭐 어떻게 보면 추억이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뭐 밑거름이고 뭐 이렇게 말을 좀 포장해서 하지만 그때는 아, 이거 정말 섣불리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죠. 정말 뭐 솔직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들을 해주셔서 정말 공감이 또 되기도 하는데 저는 근데 사실 좀 아내의 좀 빙의를 해보자면요. 아내분이 그런 결정을 하셨을 때 좋아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 지지를 할 아내가 과연 있을까? 어떠셨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없었죠. 엄청나게 막 싸울 정도로의 반발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사실 말리고 싶었다 이거지. 근데
남편이 뭔가 좀 이렇게 대쪽 같은 데가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막 반대는 안 했다. 근데 속으로는 뭐 속은 타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혹시 부인께서 경제 활동을 하고 안 하고 계셨는지. 있었죠. 오.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불안감을 느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인사이드 스토리를 보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선배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을 도전하고 부딪히고 나를 성장시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직장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직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만족스럽고 좋더라도 나를 좀 더 인정해주고 나의 몸값을 인정해줄 수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자기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직을 한다는 건 저처럼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 그냥 난 직장 생활이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본인이 있는 곳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고 굳이 하자면은 전직보다는 이직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 없이 퇴직하면 고생이고 또 힘들 수 있다.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런 또 강조해 주셨고 퇴직을 하시고 난 후에 그러면은 바로 또 이렇게 경제 전문가로 활동을 하실 수 있었는지 그건 그 당시 아니죠. 상황 좀 궁금해요. 증권회사의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이라든지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그런 그 영업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경험과 지식과 뭐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줄을 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2, 3년 정도는 정말 제가 내가 생각한 거와 너무 다른데 하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던 건데 이제 제가 그걸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뭔가 내가 진짜 진정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모았고 내가 이 돈 모은 걸로 뭐 내 집 마련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경험담을 좀 전수해 주거나 이렇게 하려면 내가 일단 유명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요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내 얘기를 그렇게 안 들어주거든요. 안 되겠다. 내가 좀 유명해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한 것이 그러면 나는 정말 돈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했고 저축을 했고 우리 사주를 조금 받아서 주식으로도 조금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을 전반적으로 직장인 후배들한테 알려주는 책을 써보자 라고 해서 이제 책에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책을 쓰게 되면 그래도 조금 전문가로서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제가 2015년도에 첫 번째 책을 쓴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제 일단은 일정한 너무 수입이 없게 되는 부분이 맞아요. 가족이 있고 하니까 굉장한 부담이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죠, 사실. 내가 그냥 나 혼자면 내가 뭐 좀 덜 쓰고 뭐 안 먹고 안 입고 하면은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더더욱 놓고 온 거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차도 팔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머니 트레이너로 하시면서 월급 관리랑 돈 관리 아주 철저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거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궁금한 게 진짜 하나가 있거든요. 네네. 머니 트레이너분의 지갑이 전 정말 궁금합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카드 있으시고 뭐 있으시고 신분증 있으시고 현금 카드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회사 카드 하나, 개인 카드 아마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가 신용카드는 하나 하죠, 개인 카드는. 정말요? 보통은 그래도 이제 그쵸. 이렇게 두세 개 정도는 이제 갖고 그래요? 그렇지. 있는 일반적으로는 걸로. 그렇죠. 근데 그쵸. 저는 제가 회사 입사할 때 처음 만들었던 카드를 한 번도 안 바꾸고 지금 한 5년 정도 계속 갱신해서 쓰고 있는데 와. 요것도 이제 하나 꿀팁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원래 신용카드라는 게 카드를 바꾸지 않고 계속 그걸 갱신해서 쓰시면은 조금 신용 점수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 지갑을 제가 직접 만졌습니다. 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공개해 그러면 주셔서. 내 거만 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상하님도 혹시 뭐 저 당연히 있죠. 경제 전문가가 또 가장 또 신경 쓰고 계시는 20, 30대 이제 네, 인생을 맞아, 보시니까 맞아.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 상하 씨는 지금 데뷔한 지가 100일도 채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직 본인이 개인 돈 관리할 일 많지 않지 않나요? 네, 아직 많지는 않고 또 계속 팀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 돈 쓸 시간도 쓸 시간이 없고 없네. 하지만 네, 오늘 한번 보여. 그래 지갑 있어요? 네네. 제가 볼게 반대로. 네. 그러니까. 영광입니다. 예. 지갑이 뭐 이렇게 요즘은 그렇구나.
카드는 몇 개 있나 보니까 이거 신용카드인가요? 그거 체크카드. 아 체크카드. 네. 그다음에 요거는 신용카드 같은데? 그것도 체크카드. 아 체크카드. 아 체크카드로만 얘기하고. 지금 어떻게 혼낼까 지금 생각하고 아, 아. 계시는데. 요거 신용카드? 네, 그거는 요거 신용카드. 신용카드입니다. 아 신용카드. 이거 뭐 영수증 같은 거 있네? 네, 영수증 봐도 돼요? 네. 와, 또 우리 전문가님 근데 영수증 제대로 제가 영수증 보는 게 받으시잖아요. 원래 전문가인데 요 안에 또 무슨 요거는 집키. 집키구나. 네, 본가 이거. 집키입니다. 카드는 제가 봤을 때 나무랄 게 없는 게 체크카드만 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 네. 예. 지금까지는 안 혼나셨어요? 영수증. 다행입니다. 야 이거 걸렸다. 맥 뭐 이거 햄버거 아닌가 이거? 네. 진짜요? 오늘 아침에 아. 오면서 음. 이렇게 살짝 아 그래도 밥을 좀 제대로 된 걸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또 짠해서 그러니까. 혼내지 못하시네요. 또 뭐 하나 있네 영수증이. 저거에서 혼날 것 같아요. 요거는 뭘까? 아, 그래요? 요거는 택시 영수증인데. 아니 회사에서 차 안 해줍니까? 차 이동하십니다. 근데 택시 요금이 얼마인가 봤더니 16,100원이야. 16,000원. 제가 항상 혼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 요금 택시 타지 마라. 기본 요금 택시는 서울 같은 경우에 1.6km 가면은 4,800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4,800원, 5,000원 나왔다는 얘기는 지하철 한 정거장 내지는 한 정거장 반 거리를 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된다고 야단을 치는데 요 택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탄 거죠. 네.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타야 될 때는 타야 되겠지만 네. 그다음에 아, 또 있어 이거 택시가. 넘어갔어요? 택시가 또 있는데 13,300원. 네. 기본도. 기본 요금 아니다. 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으나 이게 두 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잦은 이 또 택시 이용이 좀 잦은 문제가 될 수가 택시 있다. 영수증은 다행히 굉장히 큰 거는 보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유 잘 봤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런 개인 또 소장 지갑까지 또 공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상아 씨 이렇게 좀 직접 경제 전문가가 진단을 해주셨는데 평소에 또 궁금한 게 좀 있었다면 요즘 사람들이 제 집 마련을 한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본가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제 집 마련보다는 내 차 마련이라는 음.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를 사고 싶은데 혹시 사도 될까 한번 조심스럽게. 차를 네. 계속 택시 타세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집을 사기는 좀 그렇고 아직은 내가 능력도 안 되니까 집보다 차를 사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집하고 차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차라는 거는 사는 순간 바로 차 키를 딱 새 차를 받는 순간 그렇죠. 바로 그 네.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뭔가를 소비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이게 소유욕이 있다라고 할 때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차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데 혹시 차 사기 전이니까 차 사면은 무슨 유지비가 뭐 들어갈 것 같으세요? 기름값, 그렇지. 주유비 기름값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가? 유지비. 그러니까 기름값이 유지비잖아. 네. 보험료도 내야 돼. 보험료 내야 되죠. 지금 몇 개를 잘 못 꼽잖아요. 네. 대부분 그냥 유지비가 들어가겠지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대리비, 발렛비. 와. 거기다가 또 뭐 들어가냐면 보험료, 통행료 들어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세금 들어가고 범칙금 들어갑니다. 와. 좀 더 해볼까요? 뭐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5천만 원짜리 차, 3천만 원짜리 차 사면 뭐 얼마 유지비 들어갈까? 그 계산 완전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에 무조건 2배에서 3배 들어가요. 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500만 원을 타는 직장인이다.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사잖아요. 그날부로 월급 350이 되는 거예요. 차를 사는 순간. 와. 그래도 괜찮으면 사세요. 손사래를 치면서 마음에 좀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돈줄 난 것 같습니다. 네. 자, 상아 씨처럼 뭐 돈 관리, 경제 관리, 뭐 어떤 많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각 세대별로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저희가 좀 모아봤거든요. 먼저 20대 MZ 세대들의 고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인이다 주식이다 다들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적금만 붙고 있거든요. 이게 저도 투자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이게 남들만 돈을 벌고 저는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해요. 네,
정말 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코인 투자, 주식 투자 정말 뭐 유행처럼 좀 번지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상아 씨는 어떻게 좀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계신지. 근데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음. 왜냐면 요즘 주변에서도 많이들 한다고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적금만 하고 있거든요. 나도 이렇게 이제 돈을 모을 텐데 이거를 적금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처럼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고민이 많았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우리 VCR 본 내용이 요즘 나는 적금만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코인이다 주식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고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주변에 막 무용담이 들리고 맞아요. 그 나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5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부러워요. 막 부러워.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배가 아파. 그 다음에 갑자기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 요 3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불안해요. 그 다음에 그 불안감이 공포가 되는 거예요. 공포까지 가게 되면 드디어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VCR에 나왔던 분이 하신 얘기, 적금만 잘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가 들려? 이분도 이 5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저 때 시작하면 이제 100%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속도로에서 막 차들이 막 막히면 여러 차선이 다 막혀 있을 때 어떤 한 차선만 잘 뚫리는 차선이 있어요? 너무 막히니까 어디가 잘 뚫릴까 보다 보면 옆에 차선 저 앞에 보니까 한 1km 앞이 조금 뚫리는 2차선으로 갈아탈까? 맞아요. 옮겼다 하면 딱 옮기면 다시 바로 막히잖아요. 다시 그죠? 그차가. 바로 막히죠. 그러니까 저 앞에 잘 뚫리는 모습을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앞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2차선으로 갈아타는 순간 그 차선이 제일 밀리게 되는 거예요. 내 귀에 주식이다 코인이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라는 불안감이 들 정도의 이야기가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게 거의 가장 꼭대기에 와 있을 때라는 얘기죠. 부자와 일반적인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부자는 항상 떨어지는 자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해야 되겠지만 아무도 금 얘기 안 하고 주식 얘기 안 하고 코인 얘기 안 할 때 사야지. 다들 지금 그 얘기한다는 거는 오를 대로 올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보자. 올라가는 자산보다는 요즘 뭐가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지? 이런 쪽으로 마인드를 좀 바꿔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은퇴를 생각하게 되는 고민하는 50대 고민입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금을 가지고 작은 가게라도 해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고민되는 네.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뭐 퇴직도 너무 빨라지고 있고 40대 후반에 퇴직을 해야 되나 뭔가 좀 더 그래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지금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요 질문과 고민은 제가 다른 질문보다 더 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섣불리 나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분명한 거는 재테크에 성공한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안정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재테크를 잘해서 재테크가 성공한다면 뭐 노후 준비에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은 아니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90년대생들의 평균 기대 여명이 95세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 평균적으로만 건강을 하더라도 90대 중반. 그러니까 아마 70까지는 경제활동을 아마 하셔야 되고 놀라운 거는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의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60대 취업자 인구가 20대 취업자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일한다. 그러니까 오래 일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뭐 이거 가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까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해야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막 준비를 하면 늦습니다. 왜 늦냐? 경험도 없고 막무가내로 회사를 나오시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일정 시간을 좀 투여하셔서 내가 나중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자기 개발이 됐든 사업 준비가 됐든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지만 아직 퇴직까지 내일 모레가 퇴직은 아니시잖아요.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좀 시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에 사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라기보다는 어디 투자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상하 씨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뭐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이돌로 이제 많은 사랑을 받으시게 될 텐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하면 그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재테크로 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부자인데 재테크도 성공했네지. 자기가 하는 일이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기 전에까지 한번 계속 쭉 생각을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마음을 상하 씨가 BTS 되면 끝나는 거야 이제.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영광입니다. 부자 되는 거 굉장히 심플하죠? 네. 내일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죠. 성공하면 된다. 맞습니다. 네. 자신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십시오. 네.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전문가와 함께 머니 트레이닝을 함께 해봤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상하 씨 저희만의 특별한 코너가 있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가 인사이드 스토리에서 특별히 공개하는 최초 공개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최초 공개? 그동안에는 그냥 뭐 너튜브에서 너튜브 구독자 수 늘어나고 조회수 늘어나고 좀 많이 알려지고 방송에서 열심히 좋은 정보도 주고 뭐 이런 걸 노력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명선언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정말 미친 플렉스와 욜로의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경제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젊은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데 좋은 에너지와 영향력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 김경필 멘토의 사명선언이 되겠습니다. 와, 저 인사이드 스토리를 통해서 김경필 전문가의 사명 선언서까지 공개를 최초로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전문가 김경필, 인간 김경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쁜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고 부담감을 안고 생활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이 굉장히 배려하는 유머를 항상 갖고 계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또 함께 네. 해주셔서 더욱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하여튼 뭐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죠. 인사이드 스토리가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하고 첫 번째로 불러주신다고 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고 사실은 뭐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뼈 있는 이야기를 가끔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항상 뼈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불편할 때도 많고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좋게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왜 계속 어려울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어렵지만 지금은 그래도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일 그리고 다음 달 내년에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희망이 보인다면 오늘 우리는 당장 많은 것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웃음과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이드 스토리 오늘 새 단장 후 첫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선배님 저 오늘 괜찮았나요? 너무너무 든든했고요. 또 앞으로 또 저희들의 호흡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인사이드 스토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